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밤 라디오의 지유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카하시 히로카즈의 퀀텀 시크릿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양자 역학을 기반으로 해서 끌어당김의 법칙이 도대체 왜,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과학적인 원리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로 그렇다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잠재의식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그 원리를 함께 알아볼 건데요. 저자는 일과 결혼 생활에 전부 다 실패하고 우울하고 괴로운 나날을 보냈던 그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 사이의 건강한 인간관계가 우리 인생의 행복을 얼마나 크게 결정짓는지를 더 간절하게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책의 7번째 챕터에서는 영향력의 법칙이라는 큰 주제로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나의 운명과 미래가 바뀌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작용하는 보이지 않는 힘, 즉 양자 역학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게 되고 그렇게 내가 누구를 만나는지 그 만나는 사람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데요. 정말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받게 된다면, 정말로 그렇다면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인연을 만나야 할 텐데요. 이 책에서는 그것을 현실로 이룰 수 있는 5가지의 방법까지도 함께 알려주고 있어서 저와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큰 주제는 이렇게 사람,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두 번째 주제로는 말의 법칙에 대한 내용도 함께 넣어보았습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말의 힘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마지막 이야기에서 들려드릴 테니까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책 이야기 속으로 저와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향력의 법칙. 만나는 사람에 따라 나와 미래도 바뀐다. 이 세상에 작용하는 보이지 않는 힘. 만유인력의 법칙에 따르면 모든 물질은 서로 보이지 않는 인력으로 끌어당깁니다. 예를 들어 테이블과 컵 사이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인력이 작용하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인력이 작용합니다. 만유란 모든 것을 뜻합니다. 즉, 우주에 있는 모든 것, 지구와 달, 은하계와 별 등등 모든 물체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한다는 말입니다. 전자와 양성자와 같은 미시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인력이 작용합니다. 인력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에 비례하고 서로 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즉, 지구와 같이 질량이 큰 물체일수록 인력이 크고 콩알처럼 질량이 작은 물체는 인력이 작습니다. 또한 두 물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인력이 커지고 거리가 멀수록 인력은 작아집니다. 전자와 같은 미시세계에서도 비슷한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쿨롱의 법칙입니다. 양의 전하와 음의 전하가 서로 끌어당기는 쿨롱의 힘의 크기는 두 전하의 곱에 비례하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이렇게 쿨롱의 법칙과 만유인력의 법칙은 모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역제곱 법칙이 적용이 되는데요. 이것은 전자기파의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면 전자기파가 방출되는데 이 전자기파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영향이 약해집니다.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때 전자기파의 영향을 받고 싶지 않다면 되도록 가까이 가지 마세요. 사람의 주위에도 전자기장에 에너지 필드가 있습니다. 전자기장의 에너지 필드는 일반적으로는 오라라고 불리는 그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을 구성하는 원자에는 전자라는 음의 전하를 가진 소립자가 무수히 움직이고 있고 그 전자가 움직임에 따라서 전자기장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오라라고 정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역제곱 법칙은 인간관계에도 들어맞습니다.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평소에 누구와 지내는지, 누구와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지에 따라서 사고방식이나 가치관, 습관까지 바뀌는데요. 이것을 영향력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영향력의 에너지 크기는 그 사람의 배움이나 경험의 크기에 비례하고 만나는 사람과의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즉, 만유인력의 법칙에서 말하는 질량이 사람에게는 배움이나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사람은 그만큼 타인에게 주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지식과 정보를 발신하는 SNS의 인플루언서는 실로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가 있죠. 사람 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말은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가까운 친구들이 어둡고 음침한 사람뿐이라면 어떨까요? 아무리 당신이 밝은 성격이라고 하더라도 어두운 친구의 영향으로 성격이 점점 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반대로 친구가 밝고 열정적이며 활력이 넘친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기운이 없을 때 함께 시간을 보내기만 하더라도 기운이 날 것입니다. 영향력의 법칙에 따르면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은 주위 사람에게 영향을 받게 될까요? 인간의 뇌에 있는 거울 뉴런이라는 신경세포와 크게 관련이 있습니다. 거울 뉴런은 이탈리아의 저명한 신경심리학자인 자코모 리촐라티 교수가 자신의 연구팀과 함께 발견한 것으로 타인의 행동을 보고 마치 자신이 같은 행동을 하듯이 거울처럼 반응하게 되는 신경세포를 말합니다. 거울 뉴런은 따라쟁이 세포라는 별명으로도 불리는데요.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행동들이 거울 뉴런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품이 전염된다. 말투를 따라한다. 아기가 말을 흉내내면서 배운다. 거울 뉴런은 의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따라하게 합니다. 즉, 자기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함께 있는 사람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자신을 바꾸고 싶어도 지금 처한 환경에 발목을 잡힌다는 뜻인데요. 반대로 거울 뉴런을 잘 활용하면 이상적인 인물을 모델링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 비전에 가까운 인물을 찾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환경에 가기만 하더라도 자신이 그 사람들과 비슷하게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만나는 사람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를 만나세요. 연수입 1억엔 이상 벌고 싶다면 연수입 1억엔 이상 버는 사람들과 친해지세요. 건강해지고 싶다면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사람과 사귀세요.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면 매력적인 사람과 만나세요. 사람은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사람, 예쁜 사람, 매력적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당신도 아름답고 예쁘고 매력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평소에 당신은 어떤 사람과 만나고 있나요? 당신에게 가장 영향을 주는 가까운 존재는 누구입니까? 가족인가요? 배우자인가요? 물론 가족이나 배우자는 함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틀림없이 크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존재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는 누구입니까? 바로 자신입니다. 24시간 365일 당신과 만나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의 사고, 당신이 하는 말, 당신의 평소 행동이나 습관이 당신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평생 어떻게 자신과 사귀겠습니까? 사람은 하루에 6만 번에서 7만 번 정도 내부 대화를 합니다. 내부 대화는 셀프 토크라고도 하는데 자기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혼자만의 속삭임입니다. 예를 들면 피곤해, 배고프다, 오늘 뭐 하지? 이런 식으로 사람은 머릿속에서 이런저런 일을 중얼거립니다. 이러한 중얼거림이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매일 새겨지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내부 대화를 하면 그 말이 잠재의식에 영향을 주고 행동에 제한을 주게 되는데요. 이 내부 대화의 질을 바꾸는 일이 여러분의 소원을 실현하는데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소원 실현에 필요한 5가지 포인트. 영향력의 법칙은 소원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항목입니다. 이제 소원 실현에 필요한 5가지의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포인트 1. 만날 사람을 신중하게 고른다.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영향을 받으므로 누구와 어떤 시간을 보내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 상황이라면 같은 직장 동료에게 의논을 해봤자 사업은 위험해.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만두는 편이 좋을 거야. 이렇게 일방적으로 만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기업가나 경영자에게 상담을 해야 합니다. 또한 결혼 상대는 특히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 상대는 자신 다음으로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가 되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저의 인생 경험에서 얻게 된 교훈입니다. 포인트 2.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는 자기 자신입니다. 평소에 하는 말은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말, 자신을 탓하는 말은 가능한 한 하지 않아야 합니다. 포인트 3. 자신과 타인을 칭찬한다. 자신을 칭찬하는 일과 타인을 칭찬하는 일은 잠재의식에 거의 비슷한 영향을 줍니다. 사람을 칭찬하거나 격려하면 그 말이 여러분의 잠재의식에도 입력이 되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가능한 한 다른 사람의 험담이나 뒷말은 하지 말고 사람을 칭찬해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려고 노력해보세요. 포인트 4. 정보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취한다. 사람은 가장 가까운 데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평소에 접하는 정보도 마찬가지인데요. 부정적인 뉴스와 정보를 보면 잠재의식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일할 때 필요한 정보나 생활의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좋지만 가능한 한 자세하게 알아보고 정말로 필요한 정보만을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텔레비전이나 미디어, 인터넷의 기사에는 우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정보도 많기 때문에 자신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을 선별해서 찾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정보가 우리의 잠재의식에 입력이 되어서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포인트 5. 누구에게 배울지 고민한다. 책을 읽거나 강연회에 참가해서 배움을 얻는 일은 자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 배움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누구에게 배울까입니다. 맛없는 식당의 주인에게 요리를 배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골프를 이제 막 시작한 아마추어에게 골프를 배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성공했다면 가능한 한 그 분야에서 최고 아니면 무엇무엇의 신으로 불리는 인류인 사람에게 배우세요. 어떤가요? 영향력의 법칙에서 한층 더 잘 살아가기 위한 힌트를 얻으셨나요? 여러분도 꼭 실천해서 이상적인 인생을 만들어 보세요. 말의 법칙. 말의 힘을 활용하면 꿈이 현실이 된다.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 앞서 사고의 법칙에서는 상상이 현실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상을 해도 현실이 되기가 어려운 것도 있는데요. 집에서 이상적인 연인을 상상해봤자 택배 왔습니다 하고 갑자기 집 앞에 나타날 리는 없으니까요.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을 상상한다고 해도 눈앞에 멋진 원피스가 뚝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만약 상상만 해도 꿈이 이루어진다면 누구나 복권에 당첨되거나 순식간에 억만장자가 될 것입니다. 사실 열심히 상상을 해도 그것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시간차가 있습니다. 왜 상상한 일이 바로 현실이 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만약에 상상이 바로 현실이 되어버리면 현실 세계에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 영업사원에게 만일을 대비해서 암보험에 들어야 해요 라는 말을 듣고 암에 걸리면 어쩌지 라고 상상을 하는 순간 암에 걸린다면 너무나 황당할 것입니다. 저 사람 귀엽다 라고 생각한 순간에 어느새 사귀고 결혼까지 간다면 주변에서 굉장히 놀랄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물리세계에서는 상상이 바로 현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리세계는 원자와 분자를 구성하는 소립자가 움직임이 거의 없고 변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상상이나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의 힘으로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바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메뉴판을 보면서 스테이크를 주문할 때를 생각해 봅시다. 상상이나 생각의 세계에서는 갑자기 주문한 요리를 취소하거나 아니 까르보나라를 주문해야겠다 하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현실 세계에서는 스테이크를 주문한 후에 음식이 나오면 아니 까르보나라로 바꿔주세요 하면서 뒤늦게 메뉴를 바꾸기가 어렵고 가능하다고 해도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상상이나 사고, 의식 등은 수증기의 물 분자처럼 자유롭게 변화하지만 눈에 보이는 물질과 현실은 얼음처럼 굳어 있어서 변화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데 걸리는 시간차를 줄일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언어를 사용하는 것, 다시 말해서 말의 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르게리따를 아무리 상상해도
마르게리타가 현실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피자 가게에서 마르게리타 라지 사이즈 한 판 주세요 하고 주문을 하면 20분 만에 피자가 눈앞에 나타납니다. 상상이 단 20분 만에 현실이 된다니 놀랄만한 시간 단축술이죠. 양자역학에서 소립자는 관측되지 않으면 파동의 성질을 띠고 누군가에게 관측이 되면 입자의 성질을 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중 슬릿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양자역학적인 소원 실현의 원리를 토대로 생각해 보면 파동 상태인 눈에 보이지 않는 이미지를 입자로 변환하면 현실화가 됩니다. 이것은 이미지나 사고를 가시화해서 관측되는 상태로 만들면 된다는 말인데요. 즉, 이미지나 생각을 언어화하면 타인으로부터 관찰되기가 좋은 상태가 되고 그에 따라서 현실화하기가 쉬워집니다. 언어화에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장으로 쓰기이고 두 번째는 말로 표현하기입니다. 왜 꿈이나 목표를 종이에 쓰면 이루어질까?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칠성날에 소원을 쪽지에 써서 달아놓았습니다. 신사에서는 작은 나무판에 소원을 적어서 걸어두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옛날부터 행해온 관습에는 모두 뜻깊은 의미와 이유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실천하는 습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종이에 꿈이나 목표를 쓰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어떤 강연회에서 종이에 꿈을 쓰면 이루어진다라고 배웠습니다. 실제로 종이에 꿈과 목표를 101개 적었더니 그 중에서 80%가 넘게 정말로 이루어졌습니다. 프롤로그에도 썼지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이상형인 여자친구가 생기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다. 돈이 없었는데 전철역과 연결된 타워맨션에 살게 되었다. 책을 출판하고 베스트셀러까지 되었다. 왜 종이에 꿈을 쓰면 이루어질까요? 그 이유는 종이에 쓰는 행동을 통해서 막연했던 이상의 이미지가 명확해지면서 꿈이 파동에서 입자로 바뀌고 의식의 채널이 꿈이나 목표에 맞추어지기 때문입니다. 말에는 에너지가 있고 그 에너지의 주파수에 맞게 잠재의식에 그 말이 입력이 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같은 파장을 가진 것은 서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소원이 달성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쓰는 행위로 잠재의식의 꿈과 목표가 입력이 되어서 필요한 정보를 찾는 행동을 하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언어화하는 것입니다. 라멘 가게에 가서 그냥 맛있는 라멘 주세요 라고 주문한다면 어떤 라멘이 나올지를 모릅니다. 어쩌면 벌레가 들어간 라멘이 나올 수도 있고요. 가게 주인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라멘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미소라멘 주세요. 김과 반숙 달걀 곁들여서 국물은 진하게 와 같이 자세하게 요구사항을 말한다면 먹고 싶은 라멘을, 즉 원하던 바를 얻게 됩니다. 원하는 바를 상상해서 명확하게 말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의 핵심입니다. 이때 코칭은 상상을 언어화하는 일을 도와주는데요. 머릿속에 어렴풋이 떠오르는 모습을 정리해서 명확하게 언어화해서 목표나 비전을 파동에서 입자로 바꾸는 과정이 바로 코칭입니다. 자, 여러분의 올해 목표는 무엇입니까? 1년 후에는 어떠한 자신이 되고 싶습니까?
종이에 한번 명확하게 써봅시다. 종이에 꿈과 목표를 쓰면 이루어집니다. 종이에 쓴다라는 행위는 신에게 주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꼭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를 종이에 써서 신에게 주문해 보세요. 말로 선언하면 꿈이 이루어진다. 말의 힘을 사용해서 끌어당김을 가속하는 방법으로 어퍼메이션, 확언이 유명합니다. 어퍼메이션은 꿈과 목표를 말로 선언하고 반복해서 말함으로써 잠재의식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어퍼메이션은 서양에서 시작된 기법으로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자기개발, 능력개발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이며 코칭의 창시자인 루 타이스의 저서 어퍼메이션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퍼메이션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매일 점점 행복해집니다. 나는 매일 행복과 여유가 넘칩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필요한 것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매일 10회에서 20회 정도 소리내어서 말해봅시다. 어퍼메이션을 소리내어 말하고 평소에 사용하는 말을 긍정적인 어휘로 바꾸면 자신이 발산하는 주파수나 파동이 바뀌게 되고 그 파동과 공명에서 끌어당겨지는 것이 바뀝니다. 저도 예전에는 매일 소리내어서 어퍼메이션을 실천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리내어서 읽기가 어색하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면 무의식의 수준에서 꿈과 목표가 달성이 되는 일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상태가 됩니다. 꿈이 당연히 이루어진다는 의식 상태가 되면 어퍼메이션을 낭독할 필요가 없습니다. 끌어당기는 힘이 저절로 강해지고 소원이 하나하나 실현됩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있습니다. 말의 힘을 사용해서 인간은 새로운 것을 발명하고 지식을 공유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죠. 다른 동물은 새로운 물건을 발명하거나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말의 힘이 있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힘, 물건을 구체화하는 힘을 가집니다. 신약 성서의 요한복음서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언어에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네, 오늘의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양자역학이라는 과학적인 원리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인간관계도 결정이 지어지고 또 우리가 하는 생각, 말,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는데요. 이 책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살면서 계속해서 자신이 원하는 소원을 실현하는 사람, 꾸준히 노력해서 성공하는 사람은 결국은 이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것은 예외가 없는 이 우주를 지배하는 하나의 과학적인 법칙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양자역학이라는 것도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이라고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이 모든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책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게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인생이라는 게임을 공략하는 명확한 규칙이 있고 그 법칙이 있고 그것에 맞춰서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흘러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우주를 지배하는 인생 공략 법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책에서 말하는 그 법칙은 결국은 이 사람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비슷한 것끼리 서로 끌어당긴다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세상은 다양한 물질이 같은 파장이나 진동수로 공명하고 있고 그렇게 서로 비슷한 것끼리 끌어당겨서 현실화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인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파동의 법칙이 바로 이 같은 원리를 설명해주는 용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플러스 파동은 플러스 현상을 끌어당기고 마이너스 파동은 마이너스 현상을 끌어당긴다는 법칙. 즉, 우리가 발산하는 주파수나 파동의 공명에서 그것과 일치하는 현실이 따라온다는 법칙일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잠재의식, 무의식의 세계에서 우리의 그 존재 자체의 주파수, 파동 자체가 긍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에 맞추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달라지고 또 그것에 맞추어서 우리의 인생도 점점 더 달라지는 방향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어떤 생각할 만한 하나의 메시지를 던져드렸기를 바라면서 그럼 저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모두 기분 좋고 편안한 에너지로 충만한 그런 편안한 밤 보내시기를 바랄게요. 모두 잘 자요. 안녕.